먼저 그 첫 번째 발제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추진 현황 및 협의회 전환을 위한 제안. 윤희철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정책연구단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을 다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네. 두 번째 발제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이행을 위한 실천 플랫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이동준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요. 지역 지속가능 발전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역할과 과제 박찬 경상남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사무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십시오. 본 포럼은 우리 허재영 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첫 번째 발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주지속협에서 일하고 있는 재윤수고요. 지금 전국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짧게 하면 되는 거죠? 20분? 네. 네, 소개받은 윤희철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막 그 심도 깊은 연구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작년 하반, 그러니까 여름 이후로 지금까지 1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최근에 상반기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현황 조사까지 쭉 하다 보니 그 결과의 내용들을 정말 압축해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파일은 이제 전국협의회 통해서 공개가 될 건데 그래서 이제 과정에 관한 내용들도 있고 또 제가 정리를 하다가 실수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해주시면 나중에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내용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지속가능 발전 정책의 추진 현황 지금 전국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작년에 협의회가 과연 앞으로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는데 앞으로 난 10년 또 20년 어떻게 가야 되지? 남들은 비전특위라고 하지만 저는 혁신특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혁신과 비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다양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결과 보고서를 약식으로 만들긴 했습니다만 사실 완벽한 논의가 활성화되거나 그렇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반기에 다들 각 지역별로 사업이 너무 바쁘니까 그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논의를 더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논의 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제안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방향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현황 제가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좀 재밌는 특징 최근 1년 동안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지 데이터 요즘 빅데이터 많이 있으니까 네이버 데이터랩으로 봤더니 특이하게 이게 7월 13일 정도 되는데 갑자기 지속가능 발전에 관련된 키워드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자료를 쭉 봤는데 정말 우연히도 이날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속기업들이 행사를 했다고 보도 자료를 엄청나게 냈어요. 예. 무슨 뭐 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상반기에 관련된 활동들이 정리되면서 나오는 시점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키워드보다는 지속가능 발전에 관련된 키워드가 쭉 많은데 최근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즈음에는 비슷비슷한 형태도 볼 수 있는데 좀 더 재밌는 것은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를 보시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게 검색 변화량 추이입니다. 노란색은 지속가능 발전이고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녹색입니다. 이게 상대적 기후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수치가 뭐 왕성하게 이게 100을 했다고 해서 이게 최고치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검색량을 놓고 따졌을 때 이 정도 나오는데 평균이 한 20 정도로 보고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지속가능 발전보다 더 많은 키워드 검색이 다음에서는 그러니까 카카오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건데 지속가능 발전 단어 자체에 대한 검색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고 여성의 경우에는 지속가능 발전이 남성의 경우에 지속가능 발전 협의에 대한 검색을 더 많이 하더라 이러는 거고 연령대별로 비교를 했더니 40대 50대의 차이 특히 협의에 대한 검색량이
신기했던 건 이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없잖아요. 근데 협의회 검색이 더 많아요, 서울에서. 네, 특이한 거죠. 네, 이런 게 좀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고, 광주하고 경남만 지속 가능 발전 키워드가 약간 더 높게 나오길래 아 이거 재밌는 데이터구나.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이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지속 가능 발전에 관련된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 키워드가 더 굉장히 많은 검색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속 가능 발전 협의에 대한 관심이 지역 사회도 그렇고 지역에서 더 많구나. 이걸 좀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해석이니까요. 이 해석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이제 3월 7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국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이 현황 조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제가 이제 광주 지속협 실무자일 때 부장이었을 때 정말 불편했던 게 광역의 여러 행정기관에서 실무자가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정책이 조금 수정되거나 했을 때 전국 비교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개별 양식으로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때마다 매번 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지적 관점에서 도와드려야 되니까 뭐 경기에서 요청하면 또 해서 드리고 대전에서 요청하면 해서 드리고 계속 이걸 하다 보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협 사무국 이거 해달라. 이걸 한 번에 한꺼번에 잘 조사해서 해서 그걸 공유하면 되지 왜 이걸 따로따로 하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한 3년 전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 조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준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 주시는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오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이 관련된 조사를 했었고요. 그 뭐 문항은 여러 가지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알고 계시니까 이제 뒤에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응답 78곳에서 응답을 했고요. 광역은 다 100% 응답을 해주셨고 기초의 경우에는 보냈는데 그러니까 협의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안 하고 전북 38%, 네, 경북 42%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담당 부서 현황을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지속협의 담당 부서이기도인 경우도 있고 지속가능 발전 정책의 담당 부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획부서인 경우가 20곳이 있었고 전담부서가 따로 있는 곳이 18곳, 사업부서가 32. 그러니까 이 사업부서라면 기존에 이제 환경과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뭐 부서별로 나눠서 이제 이 지속가능 발전 업무를 했던 곳들이 있거든요. 일부에서 뭐 도시재생과가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제도적 지원 근거에 이제가 있는 것, 지속가능 발전 조례가 있는 곳이 72곳. 지금 이제 저희가 78곳이 응답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말까지 해서 135개 지역에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적으로 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에서 이제 했고 한 6개 지역에서는 지금 이제 조례가 아직 제정 안 된 것이죠. 협의회가 그러면 이 제도 근거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에서 32곳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별도로 협의회의 지원 근거에 대해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안에 포함된 곳이 인천, 경남, 안성, 광주, 연천, 청주, 평택 이렇게 7개 지역이 그 조례상에 언급이 되어 있고 또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는 곳이 64곳, 환경 기본 조례가로 되어 있는 곳 설치 근거가 또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지역마다 자기 특색이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상당히 최근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역의 그 뭐랄까 지속 가능성 위기를 진단하고 또 올바른 지향점을 찾기 위해서 목표 수립을 지역별로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현재 지금 응답한 곳 중에서 그러니까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추진 30곳이 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계획 중인 곳이 17곳, 미추진 24곳. 교육 대상이 누구냐 했는데 이게 정말 그 지속협들 성향이 다양하게 나눠지는 거 볼 수 있는데 지속협 위원들 대상으로 하는 곳이 제일 많긴 했는데 일부 이제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대상이 그러니까 기초의 경우에는 위원 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광역의 경우에는 위원 교육을 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도 많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또 경남의 경우에는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좀 이따 박찬 차장님께서 나오시니까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게 뭐 잘됐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 지역의 특색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거 말씀드릴 건데 담당 실무자가 체크를 잘못해서 잘못 표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포항에서 항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잘못 표기됐다고. 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뭐가 잘못됐는지. 자, 그 또 수립 여부,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그러니까 78개 지역에서 26곳이 이미 완료됐다. 준비 중인 곳이 36곳, 응답이 없었던 건 9곳이었고요. 기본 전략이 이제 기본법상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립 완료가 18개 지역, 수립 중, 미수립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2년 단위로 지속 가능성 보고서 작성을 하라고 돼 있는데 법상 거기에 작성을 한 곳이 이제 7곳, 작성 중에 10곳, 미작성 43곳.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이 외에도 사실은 지속 가능성 보고서나 기본계획 수립된 지역도 꽤 더 많이 있습니다. 대신 협의회의 사무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이라서 빠진 지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18곳이 위원회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준비 중이고 미구성이 36곳. 또 협의회 내부 규정이 59개 지역에서 이걸 왜 물어봤냐면 아까 이제 법적 근거가 있냐라고 했을 때 조례상 근거가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협의회에 대한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살펴봤을 때 협의회 내부에 정관이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인사 규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근거 규정들을 내부 규정을 두는 것이 사실상 이제 체계화되는 과정인데 그게 있는 지역들 완벽하진 않지만 그나마 59개 지역이 갖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요. 단체 등록 유형을 봤더니 경북만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 35곳, 임의단체 38곳, 고유번호증은 71곳이 포항이 되어 있는데 미보유라고 체크된 이 포항은 있는데 있습니다. 예. 고유번호증이 있는데 없다고 체크돼서 저도 의아했는데 아까 정정희 국장님께서 우리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 단체나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로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상황과 현실과 논의를 거쳐서 각자 그 형태에 따라서 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신 협의회들의 형태가 정말 다양하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황 중에서 좀 민감한 것일 수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예산과 인건비 뭐 등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산 부분에서는 전체 그 응답 중에서 총 예산 이것은 이제 본 사업비 외에 보조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특별 회계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했을 때 1억 원에서 5억 원 이하가 49곳으로 제일 많았고 5억에서 10억 이하가 8곳, 10억 이상이 4곳이 있었는데 본 사업비 그러니까 현재 지방의제 20일 추진 사업비 또는 지속가능 발전 정책 사업으로 본 사업비가 가장 많은 것이 22곳, 1억에서 2억 원 이하가 그리고 쭉 보시면 사실 이 본사업비 비중이 5억 원 이상인 곳이 4곳밖에 안 되고요. 광주만 특이하게 본사업비가 12억이나 책정이 되어 있고 다른 충남, 인천, 경기 이렇게 5곳이고 대부분은 대부분 이런 지금 형태로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데 궁금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제정되고 협의회들의 역할이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변동들 협의회들이 새로 문을 연 것도 있고 반대로 또 문을 닫는 것도 있고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년 대비 그 예산의 증가율을 봤는데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된 곳이 한 곳이 있었고요. 또 10에서 50% 감소가 14곳, 1에서 10% 15곳이 있는 반면에 동결이 10곳이 있었고 증가한 곳이 14곳, 13곳, 50% 이상 증가한 곳이 5곳이 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거에 전남하고 시흥은요 보조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비 자체가 50% 증가가 됐으니까 뭔가 조금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전남 뭐 해당 지자체와 지속협의 열심히 뭔가를 하려는 것이 보인다. 또 시흥 올해 이제 국장님 뭐 오신 것도 있고 뭐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남도 또 회장님도 바뀌고 하는 그런 변화들이 감지되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보조 사업 비중인데요. 사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논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특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조 사업이 아예 없는 지역이 27곳이고 10% 미만이 사업비 총 사업비 비중에서 보조 사업 비중이 10% 미만 13곳 뭐 이렇게 쭉 있는데 50에서 99%가 보조 사업인 곳이 있습니다. 울산, 원주, 제주, 전북, 대구, 충북 이렇게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 여기에 대한 이것도 똑같이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뭔가를 좀 의욕적으로 하겠다 하면 그런 사업이 특별히 반영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인건비를 이게 사실 정말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정확하게 유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3가지로 줄여봤는데 공무원 기준을 갖고 있는 곳이 42곳. 근데 이 공무원 기준이라는 것도
어느 지역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공무원 임금 기준이 상승되니까 거기 맞춰가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그런 지역 별로 없고요. 몇 년도 기준의 공무원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이 없는 곳이 15곳이 있었고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 기준하는 곳이 4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근무 연차별로 보면 이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게 평균 연금을 보시면 1년 미만부터 20년 이상까지인데 보시면 2,800부터 쭉 보이시죠. 제가 이제 15년에서 19년 일하신 분이 4,600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월 수령액 따져 보면요 290에서 340 사이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연차에 계신 분들이 이 임금 받고 일을 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요. 연봉 규모도 이게 쭉 보시면 5천에서 8천만 원에 뭐 전국 1위 이제 밝히진 않아요. 어떤 분인지 말씀 안 해요. 기초에 어떤 국장님이 받고 계시는데 굉장히 그분 여기서 평균 근무 연수 거의 20년 가까이 되신 분이고요. 그분 외에는 대부분 이 정도 수준이다. 사실 그렇게 높지 않고 어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서 일하고 계신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계속해서 논란이고 숙제인데 그 부분이 눈에 보여서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이게 전체적으로 방향이나 내용을 한번 잠깐 그냥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 보시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모두 다 응답하신 건 아닌데 현재 지금 추진된 사업이 SDG 17개 목표 중에 어디에 주로 해당되십니까? 라고 체크하라고 했더니 여러 개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이 하나의 목표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물순환에 그러니까 물에 관련된 물과 위생에 관련된 6번 목표에 체크하면서 동시에 이게 물 거버넌스 구축과 연결되면 17번도 같이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체크가 됐다는 점 감안해서 보시면 가장 높은 게 기후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육. 왜냐하면 기후 변화가 시민 실천 운동에서는 교육과 연동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게 이제 11번 마을 그러니까 도시 공동체 커뮤니티에 관련된 목표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그러니까 생태 환경 분야가 높았고요. 또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속기업들이 열심히 했던 기후 위기 공동체 교육, 생태 환경 거버넌스에 집중돼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뭐냐면 여러 개를 선택을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1번부터 17번까지 다 체크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목표별 현황을 체크하다 보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몇 번 체크됐는지를 한번 봤어요. 17개 다 체크한 게 53%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외에 이제 쭉 있는데 이게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러니까 물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우리가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좋은데 한편으로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세부 목표를 만들고 그리고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그 지표 안에 목표치도 만드는 이유는 목표 달성을 얼마나 했느냐를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전 사업이나 정책이나 이런 활동들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 물순환 그러니까 물과 뭐 기후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뭐 정책 포럼을 냈다 아니면 캠페인을 했다 아니면 교육 사업을 했다 하면 이게 지금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이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양적 질적 평가를 위한 어떤 지향점을 갖고 설계가 됐다면 이 목표치 이 여기에 대한 여러 목표가 다 걸리는 상황들을 이 17개 다 모두 해당됩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약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관점에 따라 다른 건데 그냥 제가 가졌던 생각이 그랬다라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지역에 돌아가셔서 사업 설계를 할 때 수행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지향점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생각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작년에 전국을 포함해서 전체 모든 지역이 여기 이제 조사 78개 지역 중에 발간 자료를 냈던 현황입니다. 전체 총 합했더니 3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우린 이거 어디서 보죠? 각 지역 홈페이지를 다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자료를 지역별로 다 만들었는데 이게 공유되고 있나? 지역별로 다 열심히 작업한 것을 우리가 그냥 그 지역에 겨우 그냥 홈페이지 잠깐 올리거나 그냥 지역 내에서 조금 순환되는 정도로 끝나지 않나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게 조금 안타까워서 전국 기업은 앞으로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300개가 넘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혁신과 비전 특위에서 했던 논의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긴 시간을 저 시계 잘못된 건가요?
저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이상하네. 네. 그 혁신과 비전 특위에 어떤 숙제를 주셨냐면 운영위에서 의결을 할 때 가급적 젊은 분들이 모여서 협의에 대한 지향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달라 하셨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 이제 이거 구글 검색해서 찾은 겁니다. 제가 뭐 도용한 거 박군 국장님만 SNS 인증을 하셨길래 페이스북에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이제 있는 사진. 제가 오영석 처장님 이렇게 멋있는 사진 처음 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의미와 성과가 있는지 크게 여기에는 이제 협의회 내부 인사도 있었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몇 분 계셨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해드리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 등장 이전에 지속가능 발전 운동의 확산에 지대한 공헌을 한 건 사실이다. 지방의제 21 추진 기구가 우리나라 지속가능 발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건 인정한다 모두가. 그리고 의제 21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진화한 시대 정신에 그나마 지속협들이 지방에서 정책과 실천 운동을 주체로서 시민기업 행정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다들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20여 년간의 그대로 유지된 협의의 한계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얘기된 게 아니라 그동안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얘기된 게 아니라 20년 동안 끊임없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고민하고 논의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길 교수님이 이 회의 첫 번째,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이 회의 처음에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이런 특별위원회에 비전 특위에 벌써 3번, 4번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바꿨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태생적인 문제,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의 역할, 이거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라서요.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 또 사업 추진에만 충실하고 협의회 전환 형식적인 그래서 비전 활동 방식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을 그 안에서 했었고요. 그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와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이제 이게 전국협의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국협의회, 그러니까 지방 지속협들에 대한 게 아니라 전국협의회 전체적인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 대한 문제점인데 초창기 지역사회 여러 조직이 연대체로서 역할을 했고 협의체 운영을 해왔고 사무국이 순환해 오다가 이걸 이제 바꿔왔는데 밖에서 전국 지속협을 보는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는 수립 과정에서 국내 NGO들이나 그리고 또 지속협에 대한 인지가 낮은 쪽에서 이제 어떤 생각들도 하게 되냐면 일종의 지방 지속협들의 지역 규합으로서의 세력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익 집단화의 문제도 역시 제기되고 있고 기득권이 되려는 건 아니냐 아직 뭐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그런 잘 모르니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단이나 예측들도 나오고 있었고요. 또 전국협의회 자체가 정책연구나 네트워킹 기능이 강화돼야 되는데 사무국 유지를 사실 지역에서 회비를 분담해서 그걸 사무국 유지를 해야 돼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양한 환경부나 부서 그러니까 여러 기관의 사업에 집중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충실해야 될 정책연구나 네트워크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제 지적이 됐고요. 지방협의회 현실 이건 정말 극명한 건데 과연 기본법 체제하에서 협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가? 일부 지역은 갖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나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그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협의회 구성에 초기부터 시민사회, 기업,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시민사회의 역량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또 일반 시민들은 또 참여를 또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도 되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게 편차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시민사회와 어느 지역에서는 지속협의 경쟁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또 사업을 대행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지방협의회에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카르텔이라 이게 아닌가? 왜냐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시민사회, 기업, 행정이 참여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 보니 새로운 시민사회나 아니면 또 시민의 참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약간의 소통 부재 때문으로 보이긴 한데 그런 인식을 밖에서는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협의회 지방협의회 지역 내 역할 문제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중간 지원조직들이 예전에 이제 협의회가 해왔던 역할들을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막 생겨가면서 협의회의 역할이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전 정부 때 있었던 예를 들면 사역시험 플랫폼이나 그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이름을 바꾸긴 했는데 협력 관계이면서도 동시에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될 경우에 초창기에 지금은 많이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됐긴 했습니다만 일종의 약간의 논란이 되기도 하고 지역 내에서 각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상근자들의 직업적 안정성 개선에 대한 희망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저희가 논의할 때도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정적 고용 형태 희망하고 지역에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데 실제 이제 안정적 고용 형태로 했을 때 과연 이게 관료화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서 예를 들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그 지역 문제가 되니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재단을 만들었고 통합을 시켜놨더니 관료화가 돼서 일을 해야 하지 않고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관료 정말 그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지역 행태들을 보면서 지속협은 그러면 어떤 길을 채택해야 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부 조직 또는 준정부 기구로서의 정확한 역할이나 포지션을 갖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운동성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서 정확하게 저희는 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민간 협력기구로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민간 협력기구로서 올바른 방향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기본법 시대에 중앙정부에 대한 기대보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무조정실이 아직 그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정책적 역할을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지방 정부도 그렇고 사실 그래서 광역이나 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협들의 여러 가지 자문이나 저희 센터에도 또 전국협으로도 여러 가지 자문을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제 하고 해달라는 요구들이 막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변화가 필요한데 정말 이건 답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계속해서 끊임없이 논의를 해가면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한 큰 방향의 제안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종합 지속가능 발전 담론이 현재 협의회 구조로 풀어가는 것이 디딤돌이 될 건지 또는 걸림돌이 될 건지에 대한 한번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협의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협의회가 지속가능 발전 또는 민간협력기구로서 정말 역할을 잘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게 크게 무리가 없는데 협의회가 단순히 이름만 걸고 있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단순히 환경 캠페인 조금 하고 있는 지역에서 과연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문제들이 있고요. 또 지역협의회, 지역 단체들 중심으로 협의회 취지에 맞게 연대체로 거듭나고 명칭이나 조직 운영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탈리아의 에코뮤지엄 사례처럼 지방의제 21 추진기구들이 전환을 해서 에코뮤지엄 또 일종의 커뮤니티 운동과 또 지역 재생 사례로서 등장하는 사례들도 있으니 그런 형태도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의제 21의 명칭을 던지고 지속가능 발전 협의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또 다른 전환을 또 해야 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이게 주류화되는 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어렵고 또 우리가 하는 수많은 활동들이 지속가능 발전의 실천 운동과 정책인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활동의 틀거리를 다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논란이 제가 이게 마지막에 물음표를 쳤던 건 뭐였냐면 협의회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전국협 차원에서 광역과 기초를 대상으로 표준 모델을 제시해 보자라고 이제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해보자 도 단위는 도 단위대로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틀을 만들었을 때 지방의제 21이 지금까지 우리가 컸던 것은 정부의 뭐 지원이나 절차 이런 것보다도 그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반영한 지방 자체의 그 색깔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게 표준화된 모델이 과연 제시한다고 해서 적용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게 과연 적합한가 또 다른 형태의 이상한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문제들이 있어서 여기도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물음표로 남겨놓게 됐습니다. 전국협의회 이제 위치 역할 부분인데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국무조정실로 변경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업비 확보나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지방 지속기업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회비 형식으로는 쉽지 않으니 그렇다면 교육 사업이나 정책 연구를 통해서 재원 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최근에 이제 전국 기업에서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는 교육 사업 중에 이제 위험 교육 사업이라든지 협의, 그러니까 지방 협의회가 직접 할 때 한계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돕는 형태로 가는 것들이었고요. 네, 지금 이제 꼭 끝낼게요.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협의회 변화에 대한 방향이 느슨한 연재태로 갈 건지 아니면 또 정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말 새마을회처럼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 똘똘 뭉쳐서 이 운동을 하러 갈 건지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거. 저도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네트워크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사무국이 지금처럼 대전에 있는 것이 맞을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이건 이제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릴게요. 그런 관련된 상황에 대해 전국협의 역할에 대해서 박훈 국장님이 이제 제안해 주셨던 걸 정리를 한 거고 지방협의회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도 지방협의회가 이게 재밌는 게 국가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 대해서 법정 기구로 인정하지 않는데 재밌는 건 지방정부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조례상 법정 기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죠. 이런 사례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적 검토나 저희가 뭐 하다못해 고유번호증을 떼면 비영리 기구 및 준정부 기구라고 찍혀 있거든요. 고유번호증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지역마다 뭐 사단법인 경우나 뭐 그런 경우 좀 약간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정확한 법적 위치나 행태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또 SDG 유행을 위해서 지방 차원의 컨텐츠 부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한데 아까 저희가 뭐 수많은 결과 보고서나 자료나 동영상들 제작하는데 이걸 일종의 플랫폼 형태로 같이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광역 기초 협의회 위상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 갈 건지 한번 논의를 하고 그 방향이 정해지면 한번 그 관련해서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가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협의회 이런 부분 이제 위임 위탁 기준에 적용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내부에서 이 부분은 좀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법정기구로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중앙법상 새마을회처럼 아니면 뭐 바르게 살기처럼 가지 않는 한 이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우리 합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들이 또 있고 또 운영 원칙에 관해서 아까 제가 조사할 때 그 내부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을 굳이 했던 건 인사 규정이나 예를 들면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 지속협의회 사무국장 한 명, 뭐 활동가 한두 명 있는 구조 내에서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운영위 차원에서는 일종의 이런 부분은 표준 규정안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가 이제 그동안의 논의 과정들을 한번 쭉 정리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감하게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큰 공론화의 장을 대규모 공론화를 하거나 아니면 답을 찾는 과정을 거쳤거나 그 과정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해서 또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고 답을 단순간에 찾고 거기에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좋은 모델을 만들고 우리나라 지속가능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오늘 포럼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12대 사무총국이 출발하면서 어떤 사업들을 펼칠 것인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다가 앞뒤의 발제 내용들을 보면서 그것은 또 아닌데 또 뭐 어떤 걸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전국협의회의 혁신 비전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충분히
윤희철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역 협의회들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는 뒤에 이어지는 우리 박찬 처장님께서 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2조가 이렇습니다라고 지난주 어디 토론회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정말이요? 이러고 모두 호응을 너무 격하게 해주셔서 아니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처음에도 저도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로 썼는데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최근에 새로운 지자체장들의 해석이 너무 많이 달라서요. 서스테이너블은 수식어이고 여벌이고 디벨롭먼트에 어마무시한 강점을 두시는 지자체장들이 워낙 많아서 이 지속가능 발전이나 개발이라는 단어는 빼야 되겠다. 일단 지속 가능성을 더 강조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그런 민주공화국이어야 합니다는 헌법 2조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 의지도 있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본질이나 공화주의의 원칙이 훼손된다면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1번부터 17번까지 어느 하나에도 정확하게 녹아있지 않은 것 같지만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공화주의라는 가치는 당연히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인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거수기 역할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충분한 토론, 수기 공론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식행위로서 민주주의의 형식을 악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들은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앞선 본질적인 역사적 소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PPT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 윤 단장님이 충분히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화면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12대 사무총국 출범해서 2월 1일자로 제가 이제 왔고요. 1월 11일 날 선출해 주셨지만 2월 1일부터 허재영 회장님하고 같이 이제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근황이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현안에 대해서 앞에서 혁신특위에서 진단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제가 막상 사무총국에 들어와 보니 저도 지역의 실무자로 10년을 일을 했으니까요. 지금 아직 3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100일이 안 된 사무총장이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10년 가까이 했고 9년 8개월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지역적인 그런 감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총국에 와 보니 이렇게 지역에서 생각했던 것들과 여기 와 보니 다른 게 있구나라는 감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혁신 방향이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서 PPT에 넣기는 했는데요.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몇 가지 개인적인 생각의 단상들 이런 것들 생각나는 대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남은 과제들도 말씀드릴 거고요. 근황이나 현황은 가장 보편적인 게 지역 지속협들과의 네트워킹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에 이렇게 참석을 해왔고요. 오늘 부산지속협회 상임회장도 오셨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에도 총회에 가서 뜨거운 현장들 목격했고요. 전남지속협회는 공교롭게도 그 총회를 할 때 전국협의회에서 불러주지 않은 건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오랫동안 못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가봤습니다. 새로운 총회 현장도 한번 목격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지속협들 담려봤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내부의 네트워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제별 네트워크 4개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네트워크, 지금 오용석 처장님 계속 맡아서 해주시고 계신 거죠.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최근에 사무국이 바뀌었습니다. 경기로 충북에 우리 김대영 처장 오셨는데 경기로 이제 옮겨갔고요. 성평등 네트워크도 우리 문전 위원장 오셨습니다. 세종으로 사무국이 넘어가 있고요. 생태교통 네트워크는 대전지속협회 추명구 처장께서 계속 잘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네트워크와 관계된 사업들을 각 지역에서 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좋고 4개 다 좋고
네트워크 활동을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사업들에 대한 시너지를 내고 거기에서 나오는 네트워크만의 새로운 힘을 만들어 보자고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요. 아마 지금 신청해 달라고 메일로 보내드리기는 했는데요. 조금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각 네트워크별 사무국 또는 위원장님들께 연락처가 있으니까 거기로 문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설기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도 와서 이제 들은 겁니다. 사단법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있습니다. 요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공익법인으로 지난해 연말에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서든지 지속협의회에서 지역의 기업이나 후원을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예전에는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 같은 할 수가 없어 못했는데 여기로 전국협의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여기에서 기부금 처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업에서 후원하는 경우들 제가 지역에 있을 때는 지역의 복지재단 통해서 받았거든요. 지정기부금으로 받으면 전액 그대로 넘어오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과 관계된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저희도 뭐 어쨌든 기금을 받아서 지역의 사업으로 돌려드리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연 얼마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누적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공모 사업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렵다. 비영리 민간단체라서 어렵다. 법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경우에도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이 수수료는 5%밖에 안 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지속협의 복사용지와 아직 칼라 프린터를 못 하고 있는데요. 칼라 복사기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경비가 될 수 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사무국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지금 박훈 실장님께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사무국장이신데 저희 전국지속협의회는 정책실장으로 함께 일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발제해 주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희철 단장님은 예전에는 처음에 저 병설기관 처음 만들어질 때처럼 같은 태생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한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단장님을 맡아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정책연구단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전국협의회는 정책연구단장이고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센터에서는 센터장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외부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은 내외부를 구분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관들도 다 있습니다.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나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저도 여기 사무총장을 와 보니까 뭐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고 저희 상임위원장님께서 당연직 공동회장이 된다거나 이런 이제 사실들을 몇 군데를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밖에도 양준하 총장님이 전임 총장님께서 발을 많이 넓혀 놓으셔서 그랬는지 개인적인 모임처럼 네트워킹 되어 있는 단톡방들을 여러 개를 소개해 주셔서 다 가봤는데요. POP 평화 포럼이라는 거는 저 평창 오대산 평화 피스의 약자예요. 근데 저게 그래서 포럼인데 POP가 평창 오대산 평화 포럼. 저도 처음에 굉장히 생소했습니다만 가봤더니 굉장히 여긴 빠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기에는 발제를 하든 토론을 하든 절대로 발제비나 토론비를 주지 않습니다. 100% 출장비가 본인 자부담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잠은 재워주십니다. 밥과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밖에 이제 성찰 시민사회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회비를 내야 되더라고요. 저기는 또 작게는 5만 원, 많을 때는 20만 원씩 회비를 내야 되고요. 갔더니 뭐 딱히 뭐 이런 데를 계속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분간은 계속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드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부 자원과의 네트워킹이 내부적인 에너지로 곧 드러날 것인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인지의 차이이고 혹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에너지가 저희와 함께 만나는 기관단체들의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서로 시너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5만 원씩 내고 가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센터 20주년 기념식 같은 데도 그렇게 갔었고요. 양 총장님 때 하시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움직였습니다. 현대제철 주식회사 지속가능 경영팀이라고 하는 기업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처음 두드렸습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ESG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고 전국협의회 와 보니까 뭐 이 자리에서 그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차피 말씀을 드려야 돼서 살림이 엉망이더라고요. 저희 직원들 이번 달 월급 나가고 다음 달 월급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회비 올려주시지 않으면 우선 기업의 ESG 기금을 땡겨오든지 아니면 이게 사무총장의 개인 대출을 좀 받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원래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달 급여까지만 좀 어떻게 5월까지는 회비를 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끄럽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파트너십 제일 중요한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무조정실로 저희가 이제 옮겨갔잖아요. 옮겨갔는데 올해도 환경부와 함께 KSDGs 환경포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건 혁신비전특위에서도 제안을 하고 우리 또 박정준 국장이 환경부의 이제 사무관들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소통하고 하면서 만나지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생겨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주관부서를 총리실로 넘겼는데 환경부에서 별도로 이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셈이죠. 저기 아마 권역별로 5번 정도 토론회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이미 그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처해 주시는 지역들이 좀 있는데요. 구체적인 안은 조금 더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지속가능 발전 업무와 정책에 관한 모든 내용을 인수받아야 할 텐데 조금 애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는 국무조정실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는 맞는데요.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주무부서가 환경부에서는 국무조정실로 이관을 했고요. 국무조정실에서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역 협의회 위원님들께 가장 큰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법 체계 속에서는 구분되어 있지만 조직에서는 구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가 뭐 여기도 우리는 아니에요 하고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사무총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구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주간 사무총국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회의를 하고 있어서 매주 화요일 날 오전에는 아마 연락이 잘 안 될 거고 오후에도 계속 함께 논의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저하고 박훈 협력실장님 그리고 윤희철 정책연구단장님 그리고 사무국장 그리고 팀장과 매니저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가로 열고 간사라고 해놨죠. 예전에 저희가 이제 공문 보내고 전화 통화하면 이윤희 간사입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요. 간사라는 용어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냥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총국에서 매니저로 부르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사무총국의 이 팀워크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요. 정말 열심히 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회장님과 한 달에 한 번씩 오찬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간 사무총국회를 화요일 날 하다 보니까 세 번째 화요일 날은 회장님 모시고 근데 이게 오찬 미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사무총국 회의를 늘 해오던 거에 상임회장님 함께 오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상임회장님께서 저희가 사무총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 전국협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보고 받으셔야 될 내용도 있으시고 또 회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덕담이라 그러면 그렇고요. 아이디어라 그러면 그렇고 어쨌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와의 관계는 앞으로도 사업 관련한 회의들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또 SDG 관련한 사항들도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밖에 사업 추진회의는 일상적으로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분기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뭐 2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참고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단장님이 20분 쓰셔야 되는데 30분 쓰셔서 제가 15분 만에 하려고 했는데 17분 쓰겠습니다. 혁신특위에서 진단해 주셨던 내용들인데요. 역시 이것도 조직 진단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 계속 함께 또 좋은 제언 많이 해주시면 열심히 더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SDGs가 시대 정신이면 틀림없고 그리고 우리 협의회가 중간자적인 역할을 잘 해야 된다. 다만 이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때 거버넌스에서 경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사회 쪽에 한 발 더 걸치고 있어야 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행정에 한 발 더 걸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지역에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협의회 스탠스는 뭐 큰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협의회는 보조단체가 아닌 셈이거든요. 저희는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일 뼈저리게 느낀 게 성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까 갔던 모임 중에도 성찰 시민사회 모임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처음에 여기다가 뭐 성찰에 어울리는 단어들을 쓸까 했어요. 뭐 뼈를 깎는 뭐 이런 용어를 앞에다 쓸까 했는데 정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단어로 표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뼈저린 뼈를 깎는 처절한 그런 성찰, 자기 반성 없이 지나간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노력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발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들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유지 사업이라고 표현해 주셨던 내용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동안의 전국 대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용역 사업을 중앙정부 용역 사업을 해오고 있는 거는요. 그 용역 사업에 이제 책임연구원이 사무총장이고 또 사무국장이 공동연구원 또 직원들이 연구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인건비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다른 일들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적인 비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앞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유지를 위한 용역 사업을 하는 것들은 좀 지양되지 않느냐라는데 근본적으로 인건비가 해결될 수 있다면 하지만 저희가 어느 한 중앙정부나 기업이나 어느 특정한 곳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전국 협의회로서 전국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 연맹체로서의 성격이 또 훼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느슨한 연대체라는 표현을 비전혁신특위에서 쓴 걸 보고 이게 트렌드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공주지속협에서 공주의 느슨한 연대의 힘이라는 연대 느슨한 거버넌스 창립식을 했거든요. 봤더니 중간 지원 조직들 다 모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뭘 거버넌스 한다 그러고 협치한다 그래서 거대하게 거창하게 뭘 모여서 하자 이게 아니고 그냥 밥이라도 먹기 시작합시다라고 느슨하게 모이기 시작하다 보면 그 지역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들, 정말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해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거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보고서를 먼저 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면서 느슨한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트렌드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역시 저희 모든 지역 협의회들과 느슨한 연대체라 그랬으니까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놓으셔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되겠습니다. 국제사회 흐름에 대한 거는 제가 다녔던 미래포럼이나 여러 가지 이 상황들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인데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그냥 대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무엇이 걸림돌인가요? 혁신 방향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키워드만 보자면 저희가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진단을 했으면 이게 가져가야 될 건지 버려야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단한 데이터만 가지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반드시 성찰을 통해서 정말 꼭 해야 되는 거냐,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단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조직 간의 관계이든 혹은 그동안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사업 관행이었든 혹은 인간관계였든 버릴 것은 버리고 꼭 할 것들은 해 나가는 게 필요해 보였습니다. 혁신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부터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아까 윤 단장님 해주실 때도 300 몇 개 되는 보고서 몇 년 사이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 메타버스에 그냥 무임승차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챗GPT가 있다 보니까 뭐 찾으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슬쩍 거기다 얹어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저 처음에 여기 사무총장 하겠다고 출마하는 뭐 변 이런 거 할 때 이게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SDGs 플랫폼도 만들고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꼭 우리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살짝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챗GPT도 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 맥락과 포인트를 저희 로드맵에서 잘 잡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진행한다면 기대치는 앞에 1, 2였는데 기대치는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로드맵을 수정하게 되겠죠. 로드맵을 수정한다는 얘기는 일단 시행해 볼 거예요. 시행해 보는 과정 속에서
뭐 그래프가 이렇게 성찰해서 혁신 로드맵 만들 때까지는 아 진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지 못할 거예요. 조직 분위기나 그 상태의 뭐 재정적인 거 여러 가지가 좀 힘들 겁니다. 그리고 혁신 로드맵을 만들면 뭔가 하긴 할 텐데요. 큰 기울기를 갖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로드맵을 수정할 때 진단할 때와 성찰했을 때의 원칙과 또 원칙을 확인하고 원칙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수정한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이때부터는 실행력이 급상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단을 하고 실행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말 해야 된다라는데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기울기로 뭔가 변해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평가와 환류를 통해서 다시 출발점을 맞이해야 되겠죠. 냉정해야 됩니다. 앞에는 열정이 필요했습니다. 진단에서부터 로드맵 수정까지 다 이렇게 열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냉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정만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중간에 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아이 그거 아니야 저거 뭐야 막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수정된 로드맵 정도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냉정하게 밀고 나가는 길밖에 이뤄낼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자 이제 과제는 이게 실은 동영상이었는데 제가 벚꽃이 땅에 많이 떨어져 있길래 잠시 봤더니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산책로였거든요. 꽃이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겹벚꽃이에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막 찍었어요. 찍다가 다 떨어지니까 이제 다시 꽃을 막 찍었거든요. 겹벚꽃은 포인트가 맞지 않아서 흐려 있었고요. 선명하게 있는 건 그 뒤에 있는 굉장히 많은 그 푸른 낙엽이 아니라 푸른 잎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영상을 제가 찍고 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넣었던 건데요. 떨어지는 벚꽃도 참 이쁘고 아름답고 꽃길도 이뻤는데요. 저희가 항상 꽃길을 걷고 싶어 할 수는 있는데 이 꽃들이 맘껏 만개하고 바람이 불면 함께 어우러져서 몸을 떨구고 덩어리로 떨어져도 땅에 떨어지면서 부서지면서 더 이쁜 길을 내는데 이 가지와 잎들이 없으면 이 꽃들만 있을 수 있을까? 가지와 낙엽으로 남아있더라도 이쁜 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BTS 유엔 연설인데 BTS가 2018년도에 유엔에 갔고요. 영상으로는 그 이전에도 갔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 세 번째 간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박찬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았습니다. 오늘 제1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이 주제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방안 및 협의의 역할 정립인데 앞선 발제 두 발제를 들으면서 야 우리 아직도 이런 발제를 하고 있냐 두 분 발제자님한테 죄송합니다. 저는 대단히 좀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사실은 톤 다운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톤을 높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시 또 이런 자리 안 불러줄 것 같아가지고 할 얘기는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주제에 대해서 정책 포럼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많은 이렇게 처에서 올라오신 활동가들 뭔가 해답을 찾고 가고 싶어서 오셨을 건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끝장 토론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전국 지속가능 앞에 두 분의 발제에서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왜 이렇게 아직도 헤매고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헷갈릴 것도 없고요.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만 아직도 유엔을 얘기하고 있고 국가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 좀 안 나오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전국 협의회가 기본적으로 지방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전국 네트워크잖아요. 지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국 협의회가 낱낱이 알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내용 없이 중앙 정부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저는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제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국무조정실로 이관을 했습니다.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 지속가능발전법 만들 때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지방위원회 대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그 위원회가 아직도 구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문제입니다. 국가위원회 구성 안 됐는데 국가 단위의 우리가 파트너십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목소리를 왜 안 냅니까? 전 그거야말로 전국협의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지방정부협의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금 몇 년째 구성됐습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는 2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법을 왜 이행을 이렇게 집행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야죠. 그런 정도의 성명서는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할 일은 많은데 계속 사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업은 당연히 그 뒤에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일단은 다시 얘기를 좀 드릴게요. 헷갈릴 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가 예전에 의제 20일 10몇 년 동안 20년 가까이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나왔잖아요. 그게 2015년 나왔고 우리는 이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이름도 바꿨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논의의 수준은 의제 20일 수준이에요. 저는 대단히 문제있다고 생각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실제로 이행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미 전 세계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도 이미 이제 목표를 전략을 수립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유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만들고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를 만들고 지방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할 때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이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구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도시에서 이기거나 질 것이다. 그리고 유엔 자료죠. 들여다보면 SDG 현지화 우리 많이 얘기했습니다. 도시와 지역에서 SDG 현실로 만들지 못하면 이거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유엔에서 국가에서 지방을 지원해야 되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이 성공하려면 지방에서 하게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유엔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목소리를 국가에 가셔서 전국협의회가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국비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실패하잖아요.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뭔지 이렇게 유엔 얘기하고 있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몇 개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을 바꿀 것인가? 우리 SDG 지금 30년까지인데 이제 뭐 8년 남았잖아요. 이거 당연히 실패할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해보고 실패해야 될 거잖아요. 지방에서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2030 의제 글로벌 의제가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핵심은 지방에서 도시에서 다 연결되어 있고 지금 지방 지속가능 발전 지방정부 협의회 그리고 이클레이가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토론자로. 저는 지방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우리가 촉진하려고 와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유엔을 넘어서서 우리가 지역 수준에서 그럼 SDG를 어떻게 달성할 건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파트너십 얘기하고 거버넌스 얘기하고 솔루션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필요성은 누가 느껴야 되냐? 지역민이 느껴야 됩니다. 그렇죠? 유엔이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당장 공무원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듣습니다. 내 협의회는 도대체 하는 게 뭐냐? 성과가 뭐냐? 늘 요구받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쓰기 때문에요. 그 성과에 부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유엔이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다? 제가 맨 처음 이번에 기획조정실로 옮기고 조례를 바꾸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받은 질문은 그거였어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오랫동안 하셨는데 성과가 뭐예요? 많은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과는요? 뭐 하는 데입니까? 여전히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 오시면
경상남도에는 지속가능 발전 협약회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 그 답변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의 질문입니다. 의회의 질문일 수도 있고요. 시민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국가가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 지방의 필요에 여러분들이 부합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뭔지는 각각이 각자 도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모으면 대한민국 지방 지속가능 발전의 요구가 활동이 그대로 모아지잖아요. 하나하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이래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랑 이래라는 게 모아지면 전국에 이렇게 많은 지속가능 발전의 필요성들이 모여서 하는 데다라는 거를 국무총리실에 가서 당연히 국비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전체에 대해서 KSDG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이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화답하셔야 돼요. 그거의 총체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집단지성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 시각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자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라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경상남도에 도청에 오셔서 초청받아서 위원장들 다 모아놓고 강연을 했어요.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시지 않는 분들도 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번 정부가 뭐 하고 싶은지 하나도 몰랐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 건졌네 라는 생각을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이 있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와 관련해서요. 자, 국가는 지방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표는 50%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나옵니다. 지방에 관심이 없죠?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관한 예로 경남이 지난 4월 4일 날 환경부에 가서 매년 녹조가 낙동강에 생겨가지고 매년 문제가 일어나요. 그 낙동강 엄청 맨날 뉴스 보시잖아요. 물론 4대강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그 지사예요. 녹조 문제 요구가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이거 해결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녹조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난 낙동강에 왜 녹조 국가연구소가 없냐? 그래서 녹조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거 강 관리를 국가가 해야지. 국가하천인데 국가 식수잖아요. 그런데 왜 지방 자치단체가 각 개별로 이렇게 수도문 맨날 문제 터지고 있냐?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내놔라 된 거예요. 국가연구소를 경남에다 설치해달라. 지금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는 2019년에 한 번 녹조 문제 있었어요. 서울은 경기는 한 번만 문제가 생겨도 그런 문제 생깁니다. 지방에서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기 연구원들이 지방까지 내려오겠어?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지금 이 얘기예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표인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2019년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 인구를 초월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도 훨씬 작아요. 수도권이 더 많아요? 인구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숫자가 수도권이 더 많죠. 지방에 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격차가 점점 커진다. 이게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과거 정부들도 다 그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비중이 엄청 높아지고 있고 선진국 대비도 수도권 집중이 너무 높다. 선진국 대비해도 월드 클래스다. 그 중에서 비수도권 지방 소멸 위기감이 엄청 강한데 여기에 우리가 이 지방의 인구 문제 애 더 낳아라. 애 다 놓으면 다 서울로 갑니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뭐 낳아봐야 해결책이 아니에요. 더 좋게요? 일자리는 다 서울에 있습니다. 인천에 경기에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거기다 돈을 쓰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 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인구 소멸 해결 못 하고 있다라는 게 국가 인식이에요. 그래서 현 정부가 지방 시대를 열겠다.
자치분권하고 균형 발전을 하겠다.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는데 지방정부를 정부 입장에서 지방정부라는 말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국정과 10개를 내놨어요. 비전이 어디서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이거는 상당히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예요. 왜냐하면 앞에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이 일어났고 집값이 땅값이 그래서 엄청 올랐죠. 이 얘기에 대한 전략 정치적인 용어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얘기 아닙니까? 지방의 입장에서 그냥 우리는 지방에 살잖아요. 물론 경기도 지방입니다. 어쨌건 경기도 다 수준이 다를 건데 여기에다 돈을 많이 쓰겠다라고 했고 지금도 경남에만 해도 100억 이상 그 지방 소멸 기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엉뚱하게 쓰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아무것도 관여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하겠다. 여기서 핵심 코드가 2개더라고요. 하나는 지방 소멸, 지방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을 쓸 수 있게끔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코드가 교육을 바꾸겠다. 다 애들 공부시켜서 서울로 보내놨더니 서울 경기로 보내놨더니 다 거기서 눌러 앉는다. 그래서 지방 대학을 다 뜯어 고치겠다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윤석열 정부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화 발전과 지방 자치 분권을 통해서 균등한 기회를 여는 지방 시대를 열겠다. 이게 정부의 그대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지방 지속 가능 발전에 돼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총리실 가서 전국 협의회 가서 얘기하시고 우리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자치 분권, 특화 발전, 균등한 기회 이 4가지 키워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방에서 지속 가능 발전을 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다 지방으로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현 정부가 지방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고 독려하고 적극 지원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방 지속 가능 발전은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있죠. 지방 위원회와 협의회. 물론 위원회가 생겨서 부담을 느끼시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아, 우리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저는 전혀 걱정 안 해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행정을 챙기는 자문 기구예요. 행정이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점검하는데 그 위원회가 없으면 우리가 같이 협의회가 같이 점검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는 실제로 만들어진 전략을 어떻게 민관이 함께 나서 가지고 이 일을 풀어나갈 건가, 지표를 향상시키고 목표를 달성하게 할 건가, 실제로 아까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는. 올해 생각해 보세요. 올해 유엔 세계 환경의 날 주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올 초에 봤을 때는 생물 다양성 촉진이었어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아십니까? 플라스틱 오염 해결책이에요. 이제 해결책을 내놔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책을 내놓는 조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유엔 거를 내놓는 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플라스틱 문제, 산불 문제, 녹조 문제, 인구 문제 다 우리가 솔루션을 내놔야 되는 곳이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수준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 당연히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야죠. 이해관계자 우리가 열심히 모아야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앞에 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만 하다가 끝났잖아요. 되게 답답했어요. 우리가 하던 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지역에서 문제 해결 발굴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그게 의제 20이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딴 단체에서 하는 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와 환경과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만나셔서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동네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방 정부가 좀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는 위원회를 통해서 하겠지만 협의회는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를 다양한 방법의 실험과 시민 참여를 통해서 해내야 됩니다. 그게 뭐그 민간단체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행정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기업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어쨌든 실효성 있는 실천 사업을 해내야 됩니다. 위원회가 없으면 협의회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자, 협의회 성격 앞에 우리가 민간 협력 단체냐 뭐 거버넌스냐 온갖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 할 때도 아닙니다. 거버넌스가 뭔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협력 단체예요. 그게 뭐 더 이상 설명이 없잖아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 돼 있어요. 법에 이게 총리실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지속 가능 발전 민관 협력 단체라고 딱 박혀 있습니다. 심지어 민간 협력의 범위도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어디 거냐? 지방에서요. 여러분 동네에서요.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유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엔에서 BTS가 언제까지 얘기할 겁니까?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이 뭔지 왜 설명합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풉니다. 녹조 문제, 아까 인구 문제, 청년 문제, 주택 문제 다 우리가 풀어야죠.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데는 위원회겠지만 우리는 그 문제의 솔루션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협의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저희 그 도정 정책자문위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엄청 고민합니다.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국비를 따와서 지방에 우리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원회 수준에서도 하는구나. 몰랐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지방 지속가능 발전에서 우리가 써먹을 카드입니다. 이거는 많은 환경 문제도 당연히 해야 되고 많죠. 기후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지역의 필요성 뭐가 우선순위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기후 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위험하고 다 죽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래도 지역민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으면 우리 협의회가 그 역할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협의회는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문제 해결부터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공무원이든 공무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든 민간이든 기업이든 간에. 근데 정부에서는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발제상 넣어놨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비수도권 지방 소멸, 경기도 아니에요. 비수도권 지방 소멸에 대해서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이 돈 우리가 활용해서 솔루션을 내놓고 이 돈 내놔라고 지방 정부의 돈이 아니라 국가에다가 요청해야 됩니다. 이게 국가의 문제입니다. 지방 소멸 문제는 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발전에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가 비용을 내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이 중에서 이거는 제가 위에 지방시대 전략이라고 해놓은 거는 아까 얘기했던 국가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전략이고 밑에 대응은 저희가 써먹을 카드라고 제가 생각해서 적어본 겁니다. 지방시대 전략,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에는 자치분권과 재정력 강화, 지방재정 강화죠. 그러면 저는 협의회가 해야 될 일은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참 문제지 않습니까? 그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고 뭘 바꿨는지도 모르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방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이 쓰여져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바꿔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요. 기획조정실에 이미 갔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에 산업 활성화 투자 촉진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지방 기업들 ESG 안 합니다. 아무도. 지속가능 경영을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하게끔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기업들 ESG 관련된 사업은 협의하게 지역에 어떤 ESG 활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했을 때 협의회가 솔루션을 제시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예전에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하던 일이에요. 세 번째는 교육 혁신과 지방 대학 살리기를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우리가 더 이상 애들 데리고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2030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역에서
문제와 관련된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회교육 중심으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재편해야 되고 더 이상 지속가능 발전이 뭐다라는 교육보다 이거에서 지속가능 발전 되게 하자라는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공공기관 이전해서 지네끼리 잘 살고 맨날 서울에 올라가 버리고 우리 지역에는 그렇습니다. 구도심하고 혁신도시 정주 여건이 하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지방 세수만 올라갔어요. 통합되게 만들어져야죠.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공공기관 지방에 이전하면 그 공공기관에 사람 지방에서 안 살 것 같으면 나가라 해야 됩니다. 지방에 이제도 쓰라 해야 됩니다. 지방의 내용을 모르면서 지방에 왜 옵니까? 요구하셔야 됩니다. 협의회가 요구해야죠. 누가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택도 아닌 지능화 기반의 지방 혁신을 하겠다. AI. 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사람으로 하겠다. 파트너십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거 있으면 지방 정부는 우리 편입니다.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쪽수가 많은데 여야가 뭐가 상관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정치인들은 표 보고 옵니다. 그게 돈을 씁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분이 관리하는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는 관리가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지역민이 몇 명인지 한번 꼽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1000명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도 지자체장한테 뭘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경남은 사례를 좀 올려놨는데 경남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UN SDG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했는데 주요 관련 사업을 만들어놨어요. 협의회 사업이 이것과 연관이 어떻게 되는가가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행정에서 이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해서 만든 단체인데 그래서 뭘 하냐 했을 때 이 지표를 우리가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지표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예로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좀 궁색했어요. 내년부터는 또 올해부터는 뭔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뭐 예를 들면 플라스틱 문제 해결할 때 저희가 내놓은 카드가 뭐였냐면 전통시장의 플라스틱 문제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국가가 플라스틱 문제 일회용 금지할 때 작년에 하겠다고 했던 데에서 10평 미만 다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다 예외예요. 전통시장 안 하겠다는 겁니다. 공무원하고 얘기해 보면 그거 어려워서 못 해요. 우리가 해봅시다. 이거 되면 나머지는 다 되겠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방자치분권 확대와 지속가능 발전의 추진에는 여야도 없고요. 좌우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지지협, 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우리의 파트너십입니다. 여기에 걸맞는 전국 지속가능 발전 지방협의회의 연대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까지 발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